그 가정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고 이 가정법 공부하실 때는 무작정 외우려고 들면은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여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알겠죠? 이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처한 상황과 반대 가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보실래요?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두 문장 한번 보세요. 여기도 현재 시제 이렇게 비동사로 쓸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현재 시제를 썼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죠? 위에 거는 is를 썼고 밑에 거는 were를 썼고요. 자, 위에는 will not을 썼고요. 그 다음 밑에는 would not go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앞에서 시제 파트에서 배웠었던 건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미래시제 못 쓴다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 거기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위에 문장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비 오면은 안 갈 거야. 이렇게 쓰이는 거. 됐죠? 자, 근데 이 밑에 문장은 과거 시제를 썼죠. 근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해석. 여기 앞에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If it were rainy 해석 어떻게 하죠? 비가 오면이에요? 비가 왔다면이에요?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걸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현재로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 처한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가 안 와요. 지금 쨍쨍해요. 근데 비 오면 이렇게 반대 가정을 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근데 동사는 뭘 썼냐면 과거 동사를 썼죠?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가정. 그래서 쨍쨍 햇빛이 찌고 있을 때 나 비 오면 거기 안 갈 거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국말로 했을 때 비 오면 안 갈 거야. 비 오면 안 갈 거야.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위에 거는 조건.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밑에 거는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비 오는 거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과거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조건절부터 볼게요. 자, 방금 이 현재 시제를 쓴 게 조건절이었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조건절을 쓸 때는 if절 안에 주어, 그 다음 여기를 현재 동사를 씁니다. 됐죠? 말 그대로 조건 주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그리고 뒤에 조동사의 원형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는 일을 씁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주는 거. 자, 조건절에서는 우리 앞에서 시제에서 배웠지만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무슨 시제를 못 쓴다?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고 했죠. 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무조건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조동사는 이제 뭐 will, shall, may, can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자, will 혹은 shall, may, can 이런 동사들. 됐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일 것이다. 얘도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게 조건절. 그 다음 이제 가정법을 해볼게요. 가정법은 얘는 이름이 있어요. 가정법의 이름. 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if절 안에 동사의 시제를 보고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if절 안에
자, 주어 여기다가 만약에 과거 동사를 쓰죠. 그럼 이름이 가정법 과거예요.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그리고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죠. 했죠? 조동사의 과거형, 요거는 will은 어떻게 쓰죠? 과거형. would죠? 자, shall의 과거형, should예요. may의 과거형, might.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 could. 이게 과거의 형태.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문을 들었을 때 if it was rain이라고 했어요. it were rain이라고 했어요. were를 썼죠. 그죠? 가정법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특정 동사만 써요. 주어에다가 수일치 따위를 시키지 않고 무조건 한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동사면 규칙 변하면 D 붙이면 되고 불규칙 변화도 주어에 수일치 안 시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먹다의 과거 형태 ate 다 똑같이 ate을 써요. I건 she건 he건. 자, 근데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우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was나 were를 쓰죠. 근데 하나만 쓰는 거예요.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were 동사를 써요. was는 안 써요. 물론 구어체에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물은 적도 있어요. was 쓸래, were 쓸래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됐죠? 그래서 가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특정 동사를 씁니다. 그 말은 즉 주어에 수일치 안 시켜요. 주어에 수나 인칭 일치가 없다. 했죠? 주어에 수나 인칭 일치 맞춰주지 않습니다. 동사를. 똑같이 were를 쓴다. 전부 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가정법은 시험에 나오면 이 자리를 뚫어놓거나 혹은 이 자리를 뚫어놓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를 보고 아,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할 때 얘랑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가정이냐면 현재에 처한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이걸 쓴다. 됐죠? 이렇게 챙겨놓으시면 되고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영어로 어떻게 해요? If I 동사 뭐 쓰죠? were a bird. 자, 뒤에 너에게 날아갈 텐데 I would fly to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새가 아니에요. 너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새가 되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 were를 썼어요. 주어가 I여도 was 쓰지 않아요. 자,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씁니다. 해석은 현재로 해요. 내가 새라면, 새였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을 할 때 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 안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ad pp를 씁니다. 뒤에도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쓰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잖아요. 이렇게. 했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래서 역시 여기 과거 완료 썼으면 얘도 과거 완료로 맞춰줘요. 여기 과거 완료 썼으면 여기도 과거 완료로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이제 의미를 봐야겠죠. 이거 해석을 할 때 시제를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거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자, 여기가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제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을 했죠?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의미는 시제에서 플러스 1하고 반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해석을 과거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에 대한 사실의 반대 가정. 을 할 때 쓴다. 됐죠?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는 시험에 통과했었을 텐데 해석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had pp 썼죠? 자,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뒤에는 have pp 해서 이것도 역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안 했어요. 시험 통과했어요? 못 했어요. 그래서 반대 가정하는 거. 아, 옛날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통과했을 텐데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과거랑 과거 완료를 합쳐요. 그게 이름이 혼합가정법이에요. 말 그대로 합쳤다라고 해서 혼합가정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면 얘는 뭐랑 뭐를 합치는 거냐면 여기 앞에 부분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앞부분과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을 합치는 게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럼 합쳐볼게요. 자, 혼합가정법은 이 구절 안에 주어 뭐 들어가요? had pp를 씁니다.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랑. 했죠? 자, 뒤에는 주어 쟤랑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써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뚫려 있어요. 자,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쓰는 게 가정법 과거도 되고 혼합가정법도 된다라면 답을 어떻게 골라요? 못 고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단서가 주어져요. 뭐라고 주어지냐면 지금이라는 단서가 뒤에 있어요. now 이렇게. 얘를 보면 이거 혼합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now나 예를 들어 recently, currently, lately 이런 말 나오는 거 최근에 이런 거 나오면 혼합가정법을 답으로 골라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 구절 안에 주어 had pp가 나왔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요 하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혼합가정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나왔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혼합가정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서는 다 이해해요. now가 적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나왔었고요.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쓰고 혼합가정법은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얘가 무슨 사실의 반대였죠? 얘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러면 얘는 자,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 또 이거랑 비슷한 문장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심정 자, 이거 딱 와닿죠? 아, 내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여기 안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죠? now를 썼고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썼어요. 했죠? 그래서 옛날에 사실 옛날에 영어 공부했어요? 안 했죠? 이제 확실한 거 안 했고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영어 공부 했었으면 지금 여기 안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혼합가정법. 됐죠? 그럼 가정법은 이게 거의 보통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딱 하나가 더 남았는데 자, 얘는 should 가정법이라고 하거나 이제 were to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어떤 책에서는 미래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능성이 낮은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낮은 미래. 그래서 이 should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주어 나온 다음에 if 구절 안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썼다. 그럼 얘는 해석을 혹시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했죠? 그리고 뒤에는 뭘 써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절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경우 있고 주어, 조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 써도 되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써도 되고 명령문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 if절 안에 그 다음 주어 were to를 쓸 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럴 리 없겠지만 이라고 해석하세요. 이거는 과거죠. 여기가 과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춰주세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누가 더 가능성이 낮아요? 밑에 거, 위에 거 뭐가 더 낮아요? 밑에 거가 더 낫죠. 왜냐면 혹시 하면은 가능성이 낮긴 한데 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리 없어요. 아예.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은 것에 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챙겨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에게 갈게. 이런 거 있죠. 그러면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I would go to you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날 리 없는 일, 해가 서쪽에서 뜰 리 없잖아요. 그럴 때 문장 쓰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쓰고요. 이거는 were to는 정해져 있어요. was to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챙겨놓으시면 되고 얘는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낮은 미래를 나타낼 때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건데 이제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If it is rainy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f it were rainy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거 다 해볼게요. If it had been rainy. 앞에 절만 써볼게요. If it should be rainy. 이거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거 해석 어떻게 하겠죠? 만약 비가 오면, 그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 두 번째 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이것도 비가 오면인데 비가 안 올 때, 비 오면 이거겠죠? 지금 해가 쨍쨍 찌는데 그 비 오면 이렇게 반대 가정할 때. 자, 얘는요. 비가 왔었더라면, 만약에 비가 왔었더라면 근데 비가 안 왔을 때. 그죠? 뭐 예를 들어 이틀 전에 그때 비 왔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비 안 왔어요. 그죠? 자, 얘는 해석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비가 오면 비가 안 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혹시 비 온다라면 가능성 낮은 미래. 알겠죠? 이렇게 의미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문법 시험에도 나와요. 우리 가정법은 잘 나오는 파트예요. 빈출 파트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얘 해석할 때도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문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도 주의를 해야 될 거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